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인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했습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을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정희, 전두환의 뒤를 잇는 제2의 10월 유신이며 제2의 광주 사태를 획책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계엄령의 본질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에 내달려온 국회의원들, 온몸으로 총칼을 맞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다시 한번 피로 독재로 얼룩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80년 5월 광주의 4.16을 연상하면서 저는 계엄령을 비유하는 내란 세력들에게 치미는 분노를 삼키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 세력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단죄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단상을 오른쪽 질문자석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무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법무차관이 답변자석으로 나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답변하셨을 텐데요. 시작한 의미에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여전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자들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입니다. 차관께서는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했던 12.3 계엄, 이 계엄이 7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계엄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적인 활동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엄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 내란 속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체포의 채자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또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청장 조지호,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 이런 윤석열 수계에 그래도 함께했던 그런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 했다면 단순한 불법 계엄이 아닌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곧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이 심리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행안부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행안부 차관이 답변자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의장에게 인사하고 답변자석에 위치합니다. 예, 차관입니다. 네, 차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는 국무회의를 서무를 관장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에서 현안보고에서 일주일 내에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2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무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입니다. 의정관이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요청을 대통령실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았긴 받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겁니까? 예, 공문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안건 내용하고 발언 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현재의 진술에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작성 책임이 있는 국방부에서 아직 결재를 안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는 왜 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에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요. 국방부와 또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또 참석하셨던 장관님들께도 문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다는 말씀과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윤석열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한 기이합니다.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을 통제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행안부가 일부러 지금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억에 전임 장관님이 아마 12월 8일 날 사임을 하셨고 제가 관련 공문은 대통령실로부터 12월 10일경에 받았습니다.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예. 법제처의 업무 편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하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무위원회 부서도 없는 계엄령 선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에 대해서 부서한다기보다는 이제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문서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서 소관은 사실 국방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는 이 법제처 업무 편람에 모든 국무회의 위원들이 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네. 한덕수, 최상목 이런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진행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에도 관련돼 있는 혐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최소한 근거도 없는 국무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또 불법 계엄을 변호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법무부 답변을 차관 나와 마치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호명됩니다. 답변자석에 이번에는 위치합니다. 12.3 계엄과 검찰이 연루된 정황 이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내란 수객 윤석열의 친정 조직이나 다름없죠? 네, 검찰 출신이죠. 예. 네. 그런데 이번 계엄에서는 군과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의 역할만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그 선관위 서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비춰 보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전 1차장에게 이 서버에 대해서는 이제 확보해 두고 있으면 이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정성호 1차장이 이 다른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로 본인은 이해를 해서 검찰이야 말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이 말을 전해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관련된 문건을 종합해 보면 그 수사기관이라고만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인영 정 방첩 그 사령관이 이 검찰이라고 특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검에 있는 직원이 출동하려다 말았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온 증언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숨기고 싶은 연루 정황은 또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 10월과 11월 중앙지검에 선관위 부정선거 고발장 접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1년 넘게 묵혀두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해당 사건을 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으로 일괄 이송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양지청은 계엄 세력이 그렇게도 호시탐탐 노리는 선관위 서버가 있는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1년이나 묵혀둔 선관위 고발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령에 맞춰 이송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해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된 사건 자체가 수사가 진행 안 된 상태로 있었는데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이유는 당시 과천서에서 그 부정선거 관련된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으로 이송을 했고 안양지청에서도 12월 초에 관할 경찰서에다가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한 것은요. 안양지청은 12월 4일 계엄이 실패하자마자 이송되어 온 이 사건을 부랴부랴 과천경찰서로 재이송합니다. 알고 있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의 이유가 뭐예요?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저는 선관위의 서버 침탈 그리고 부정선거 고발건과 관련된 이런 검찰의 의혹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이송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철저히 경위를 파악해 보시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용현 사건 신병 확보 과정에서 있었던 네. 이 검찰의 노력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준비하고 또 청구했던 것이 검찰을 통해서 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김용현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연락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대검총장, 검찰총장, 대검차장 이런 분들이 심야에 이렇게 전화해서 피고인들에게 접촉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회유하는 이런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관계를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저는 고려한 겁니다. 검찰 정권과 또 검찰 수뇌부 이런 관련자들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경찰의 수사를 그렇게 방해했던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저는 신빙성 있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특수본을 구성을 하고 출국 금지도 바로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12월 6일자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일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영은 전 장관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재된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호처 서버와 관련해서도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관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구 법무부 행안부 차관 차관이 나와주시기 자리로 돌아가고 행안부 차관이 다시 호명돼서 답변자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의장에게 인사하고 예, 장관입니다. 답변자석에 위치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기관이 경찰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번 경찰 승진의 문제가 된 서울청장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에 동원된 직접적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불법적인 내란에 가담한 경찰 조직의 부끄러운 역사를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청장이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내란과 관련해요 주요한 혐의가 노무환 경찰국장 출신이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발령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네, 그 최근에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서법지법 그 말씀하시기 전에요. 예. 내란 관련해서 수장이 지금 소위 말해 공석인 상황에서 그 자리를 새롭게 발령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가 없는 그야말로 클리어한 사람이 이 자리에 배치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고 혐의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박현수 청장 후보는 12월 3일 밤 11시 31분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또 경찰청 경비국장 등등과 수시로 통화해서 국회 내의 경찰병력 배치 상황 이런 등등들을 끊임없이 체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한 두 달 동안 본인이 여러 행적이라든지 통화 내역들을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아마 그 내용이 다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출석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다른 여타의 치안정감 8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승진도 안 된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가지고 내란을 지속하겠다. 내란에 대한 발언 시간이 추가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네, 말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관심 갖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의장에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질문자 신종훈 의원이 단상을 정면의 의원석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대동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소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원 여러분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원 유신으로 장기독재 글을 이은 박정희의 공화당, 강작살의 경륜으로 민주공화국을 짓밟은 전두환의 민정당, 그 진정 헌정 파괴의 정당의 해보를 회생할 것입니다. 내란에 경주하는 당 지도와의 인연을 끊고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건전한 보수 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은 사라지고 역사의 순간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의원석을 향해 인사한 뒤 연단에서 내려갑니다.